김은석 의사 백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경험하신 게 다 다르실 줄 알고 각각 모두 생각하시는 바는 다르실 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될지 몰라서 내가 살아온 것을 기초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다닐 때에 우연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는 책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미국 사람이 쓴 정상과 이상의 분석 이런 책도 번역했고 그 다음에 또 마르쿠스 부처님, 예수님 그런 책도 번역했고 자기를 잊어버린 현대인 이런 책을 그래서 의과대학 내가 다닐 때는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외과와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과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책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군의관으로 해군에 갔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해군 군의관을 모집한다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응시한 결과 수락이 되어서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 보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 다시 말하자면 잠을 못 자거나 부부 간에 싸우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또 때로는 미칠 지경의 정신적 상태에 오거나 이런 병들을 고치는 방법을 프로이트가 창안을 하셨는데 그분의 연구한 것, 아니, 보통 사람들을 만나거나 강의를 듣거나 할 적에 인간의 마음은 평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프로이트가 (1886년에) 비엔나에서 개업을 하면서 전에는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기도 하고 또 한숨을 쉬고 있다가는 또 그 다음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팔이 마비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환자들을 보고 정신 병을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프로이트가 아시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에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보통 말하고 하는 것은 의식이고 그 자기도 모르는 마음 밑바탕에
있습니다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눈을 깜박깜박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예. 왜 깜박인지 압니까? 의심, 불안. 그런 사람은 프로이트가 연구해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아버지 같은 나이에 있거나 자기 상사를 만나거나 하면 눈을 깜빡깜빡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안 하면 나중에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거나 말을 더듬는 사람 있죠. 말을 더듬는 사람. 말을 그냥 하지 말고 더듬거리는 것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눈을 깜빡거리거나 말을 더듬거나 또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낸다는 것도 프로이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이 10배 이상 많은데 이 무의식 밑에는 뭐냐면 욕망이 들어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더라고 그래서 인간은 의식은 우리가 떠있는 의식이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이 10배 이상이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의식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는 이렇게 생기는 게 불안이 자꾸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불안이 먼저 생기면 여기서 온갖 병들이 납니다. 우울증도 생기고 가슴도 울렁거리고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서도 못 죽을 것 같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계속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도 이 정도 불안이 어릴 때부터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망하고 싶은 사람은 또한 시간 관계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또 경마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또 병이 옵니다. 목이 아팠다가 그 다음에 어깨로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배가 설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자궁출혈 그 다음에 또 그 피lem을 나면 다리가 쑤시다 이런 각종 병을 앓는데 미국에서도 보스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심지어 보스턴 병원에 오는 외과 산부인과 모든 과에서 오는 환자들을 모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략 3분의 1이 순전히 정신적으로 온다는 게 바뀌어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본인은 계속 설사를 하는 사람, 자궁출혈을 하는 사람, 또 어깨가 쑤시는 사람, 또 밑에가 간질간질하다는 사람, 이 전부 신체적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알기를 3분의 1은 순전히 정신적으로 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정신과 관계되어서 신체병이 오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만이 산부인과, 정형외과, 순전히 신체적인 병이고 따라서 3분의 2는 정신적으로 온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심지어 암이 오죠. 암은 왜 오느냐? 암은 본인이 자기 자신을 만성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암에 걸리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지금 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1년, 2년, 3년 되면 나중에는 암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따라서 암도 정신적으로 온다는 게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의식과 무의식을 알게 되었고, 무의식의 밑바탕을 보니까 욕망이 들어앉았는데, 이 욕망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 타고나지만은 이 무의식에 있는 대부분은 태어나면서 특히 7살까지, 그 다음에 14살까지, 요때까지 영향이 무의식에 남는다는 걸 프로이트가 아시게 되었고, 그 후 200년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대로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의 병에 걸리는 것은, 특히 정신의 병에 걸리는 것은 태어나서 만 7살까지, 그때까지 부모님의 젖을 어떻게 먹었는가, 젖 먹을 적에 부모님이 싸우셨는가, 그릇이 날아간 일이 있는가, 또 아버지가 어머님 머리끄디를 끌을 적이 있었는가, 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는가, 이런 등등의 역할이 특히 어릴 때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것들이 덩어리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크면서 병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프로이트가 밝혀내게 되었고, 그 후에 우리가 연구를 미국을 위시한 각국에서 해본 결과 이반이 그대로 맞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그 사람의 직업을 선택하는 거나 그 사람이 결혼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나 전부 여기에 태어나서 이런 시기에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도 나이는 좀 되었지만 현재까지 노지를 못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이유는 이 병에 걸리면 병이 또 잘 낫지도 않습니다. 이 노이로제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잘 나진 않아요. 심지어는 프로이트도 고치다가 1938년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자기가 연구한 노이로제나 정신병은 고칠 수는 있지만은 못 고치는 병이 많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무슨 병은 못 고치느냐? 정신분열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분열증은 우리말로 하면 미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냥 불안하거나 그냥 잠이 좀 안 오거나 그냥 또 남편하고 싸웠거나 이런 건 고치는데, 정신분열증이 된 사람은 못 고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요 논문을 쓰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래 말하니까
원래 미국 사람들은 또 남들이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다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인데, 예, 그중에 특히 HS 서리바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들도 정신분열증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 밑에 자라면서 어릴 때 무척 고생했다. 친구도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의과대학도 상류의과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정신병원에 취직이 되었다. 있었는데 워싱턴 DC 옆에 조그마한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의사로서 있었는데 일생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만 치료했어. 왜냐? 자기 부모한테도 경험을 했고 자기도 어릴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자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밤낮 이 환자를 봤습니다. 워싱턴에 봤는데 프로이트가 못 고친다고 말씀하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고치겠다고. 그래서 상당한 치료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셨어요. 치료 이론에는 그래서 딴 게 아니고 이 병이 걸린 사람은 대부분 원인이 의식 밑에, 바로 밑에가 아니고 밑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2살 때, 3살 때, 어릴 때 어머니한테 젖을 먹다가 따기를 맞으니 또 아버지가 집을 나갑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걸 경험할 때마다 자기의 성격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왜곡. 성격이 나무처럼 꼭 바로 자라야 되는데, 이 설리반에 의하면 한 분열에 당할 때마다 이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왜곡된다. 그래서 자기 겉으로는 모르는데 마음속에 왜곡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가득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이 치료는 뭐냐? 프로이트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간단하게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씀한 치료법은 그냥 감정 개선입니다. 감정 개선.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하냐 하면은 환자가 의사 앞에서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집을 안 돌았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말로 하는 언어화를 통해 가지고 감정 배설을 해야 치료가 된다고 프로이트는 보셨고 물론 이거 옳습니다. 그런데 설리반이 보니까 감정 배설 수백 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뭐냐? 이 밑에 꼬여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는 어른이 되면 뭐 이런 거야. 왼손잡이가 되나요? 오른손잡이가 되나요? 오른손입니다. 네? 왼손잡이가 되죠. 어릴 때 경험하는 게 그대로 어릴 때 또 자기의 배운 습관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요. 옷도 입고 하지만 가만히 관찰하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태도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 태도나 또 잘 때 잠꼬대 하는 기나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달라가지고 있고요. 프로이트는 감정 개선만 하고 언어화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설리반이 워싱턴에서 환자들을 계속 결혼도 안 하고 환자를 봤어요. 보통 환자들 1시간 봅니다. 한 분 만날 때만. 환자는 막 의사 앞에 온갖 소리 다 하죠. 딴 때 못한 얘기까지 하는데
설리반이가 안 거는 요 왜곡된 걸 수정해야 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왜곡된. 환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에 꼬여있는 것, 무의식에 있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걸 의사가 수정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설리반이의 큰 공헌이었고, 이 수정은 이런 또 환자들은 되게 어릴 때 부모를, 아까 말했죠,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환자들 증오하고, 그 다음에 불신하고, 그 다음에 경멸해. 대개 이런 환자는 부모를 증오하고 불신하고, 부모를 증오하고 결심하고 경멸하듯이 커서도 부모처럼 생긴 사람 보면 다 그래 불신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생겨나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또 심지어는 저쪽에 모욕을 하는데 누가 자기도 모르게 피부가 간지러워서 웃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무시해서 웃었구나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서 막 싸우고 그런 사람이 쉽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리반은 이런 어릴 때 꼬인 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물론 맞는 소리고, 이는 그냥 수정은 안 되고, 이건 그야말로 정신과 의사와 깊은 믿음의 관계로서 하는 거다. 이 믿음과 관계를 갖다가 영어로는 레포라. 이거 불란서 말인데, 이거 T자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레포. 의사와 환자의 믿음의 관계를 레포라. 그러니까 의사를 보통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완전히 믿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틀림없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두 번째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다. 또 내 마음이 아무리 꼬이고 꼬일지라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마음 위에서 자기의 꼬인 갖다가 수정하는 것이 치료다 하는 말까지 설리반은 했습니다. 했고, 이런 소리를 다 한 거는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한 결과 정신분열증을 고쳤느냐, 불행하게도 고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설리반이가 먼저 56세였구나. 왜 죽었느냐? 보통 환자들 하는 얘기가 1시간씩 듣는데 종치만 이제 시작해가지고 1시간 딱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선생님 내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소풍을 갔죠. 그렇게 시작하는 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꼭 내가 갈 때마다 어머니하고 싸웠죠. 그런 말이 나오고 견디기 어려운 의사가 아주 참을 수 없는 얘기들을 예사롭습니다. 이건 나도 경험을 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환자하고 인터뷰하면은 100건 중에 99건은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의사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갚기보다 문서를 의사에게 갑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늘도 여기 올라가다가 나는 안 올라가다가 왔습니다. 또 의사를 가는 그래, 안 오면 어디 가느냐 하면은 우리 저 산 밑에 그 한의원이 있는데 그거가 유명하다 해서
그쪽으로 갈라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의사 기분이 좋나요?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런 소리를 예사로 1시간에도 한 10분 이상 안 해요. 의사도 그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들으면 고마운데 하루에 적어도 10사람, 20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 의사가 미치지. 설리반에 미치지를 않고 죽었어요. 설리반하고 같이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겠다는 미국의 의사들이 클라라 톰슨이라는 여의사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대개 56세. 다시는 의사가 정신과 환자 고치를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프로이트 이래 프로이트는 못 고치라고 말씀하고 돌아가고 미국파 설리반하고 정도는 고치겠다 했는데 자기한테 다 죽게 했어요.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칠 때 나는 1952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58년에 졸업할 때까지 그때 막말로 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책을 번역했는데 우리도 프로이트 정신과에서 등등 번역해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했다가 59년에 해군 우리가 58년에 됐는데 미국의 베세스다 이런 해군대원을 그 베세스다 해군병원에 갔는데 해군병원 코스도 밝았지만 내가 저녁만 되면 옷을 갈아입고는 워싱턴 시내로 나오고 그래서 주로 어디를 가느냐 정신병원마다 갑니다. 정신병원 치료. 거기서 안 되면 시카고까지 차를 타고 시카고에 유명한 정신분석 연구소가 있었고 내가 그때 26살이나 5살 나이로 미국의 거미샷을 찾아가고 온데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워싱턴 시내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중에 미국 소수도 계시나요? 예. 보스턴에서 왔어요. 네? 보스턴에서. 보스턴. 여기 뉴욕? 네? 뉴욕. 그날 그때 와싱턴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는 만난 사람이 박정수 박사라고 여러분 아나요 혹시? 나중에 정치학. 예? 정치장관. 정치에 대해서 외무장관도 있잖아. 예. 그렇죠. 예. 그때 그 친구도 그때 만났고 그때 내가 이제 미국에 도서관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도서관이 워싱턴에 있었어요. 그거는 자주 내가 갔었어요. 그 가보니까 그거는 도서관이 ABCD로 돼 있고 A는 뭐 아르헨틴 국가별 그리고 나는 물론 코리아라고 하는데 코리아에 대표해 그리고 코리아에 가보니까 뭐 한국 책이 없는 게 없어요. 이강수 사랑도 있고 한국에서 못 보던 책도 그것은 내가 봤습니다만 한참 나는 그 베세스다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도서관에 와서 막 찾고 이런 그 책임자가 너무나 고마워 여기고 그러다가 한참 또 그걸 찾는 여자가 하나 있어. 또 찾고 그래 소개를 하고 그래 인사하고 그래 인사를 하고 시간이 끝나고 그 밑에 국회 그 도서관 밑에 가면은 찻집이 있는데 오차를 사는데 그때 나는 워싱턴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100불짜리를 많이 가지고
법비값을 낸다고 낸 게 100%를 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이 가치도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당장 what are you sir? 선생님께서는 누구시냐고 내가 26살이니까 그래서 나는 닥터를 하니까 또 막 놀래면서 메디칼 닥터냐고 그래서 의사가 하니까 또 놀래가지고 그 놀래는 걸 보고 여자가 또 놀랬어. 그게 자기 집에 가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또 알게 됐는데 내가 이제 워싱턴에서 인기가 끝나서 돌아올라 하니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부탁을 하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미국에 나오라고 그래서 좋은 제안입니까? 나쁜 제안입니까? 좋은 제안. 좋은 제안이죠. 그래서 나도 하루 공학교는 여기 있지만 나는 국가하고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남는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뿌리치고 돌아가고 말았어. 그건 물었어. 당신이 누구기 때문에 나를 못 가게 할 힘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좀 높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누구시냐 하니까 장택삼 씨라고. 그런 걸 아시나요? 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마우고 싶지만은 나는 국가하고 약속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지고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걸어봤습니다만 그분은 나중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얻으시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셨다가 또 해주다가 여기가 한국에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락이고 어쨌든 내가 워싱턴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놀란 거는 이 치료를 의사하고 환자하고 1시간이 그럼 의사가 환자를 하루에 몇 번 볼 수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볼 수 있나요? 7, 8명. 7, 8명. 뭐 이건 많이 가져 7, 8명이죠. 의사가 보는 숫자도 적고 그때 59년에 치료비가 한 번 의사를 만나는데 $300. $300는 어떤 돈입니까? 큰아이 장난. 예? 그러니까 환자 치료받는 사람도 만날 때마다 $300를 종치만 나와야 돼. 또 의사는 또 하루에 7사람밖에 없고 그게 두 번째다고 내가 그때 느낀 거는 이 시간의 대부분을 환자가 얘기해요. 환자가 대부분이 환자가 얘기하기 때문에 의사가 치료하는 법을 잘 알겠나요? 환자가 잘 알겠나요? 누가 잘 아냐? 네? 의사가 잘 알죠. 치료하는 법. 그렇죠. 그런데 환자가 얘기를 다 했다가 또 정치만 하고 시간 낭비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낭비가 가요. 시간 낭비가. 그래서 환자의 시간이 많이 낭비돼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 네 번째
의사도 그 환자를 치료하는 건 좋은데 계속 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 어떻게 되나? 네? 계속 이런 얘기들 견딜 수 없어요. 의사가 보면 나중에 환자처럼 그래 심지어 미국에도 보면 환자처럼 된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내가 그때 전 나이에 보고 야, 이 좋은 프로이트가 개발하신 정신구조법이 정신구조 치료가 너무나 좋은 치료법을 만드셨는데 치료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가 치료법을 개발했어. 다시 말해서 정신구조 치료 플러스 우리 서양에는 없는 동양 사람의 깨달음을 주는 치료를 하겠다 하는 걸 비행기에서 타고 오면서 그때부터 나는 국내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에도 가고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동양을 연구하려고 동국대학교 있죠. 동국대학교도 있죠. 그 불교대학교도 있죠. 그게 스님, 여기 스님이 계시나요? 스님도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정신보수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그때 총장이 문경우 장관도 하신 김무선 총장인데 계실 때 내가 강의도 해주고 하면서 불교 책을 무지하게 읽었어요. 대선신론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얘기하고 또 불교의 한 김에 유교 오교 등등 계속 공부를 우리는 한다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온 결과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내가 볼 때 동양과 서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물론 동양 여러분들은 서양에 산다 오셨나요? 동양에 산다 오셨나요? 서양에 산다 오시는 사람들 한 사람이면 두 사람 많습니다. 예. 다 그러나요? 대외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밤 2시까지. 내가 일본말도 잘하기 때문에 일본 제가 모욕이 있고 영어는 본론이고 그런 하고 있는데 동양과 서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나는 최근에 와서 깨닫고 물론 서양 사람은 키가 크고 동양 사람은 좀 작고 머리가 서양 사람은 어떤 거냐 오라크나 해갈색 이건 아니고 동양은 좀 이렇게 또 코는 어떤가요? 서양 사람은 네? 코가 높죠. 동양은 코가 좀 낮죠. 왜 낮은 줄 압니까? 네? 서양은 공기가 기막혀요. 그 공기를 많이 마시려서 코가 높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낮아도 공부 많이 했어요. 외모상 차이고 아주 극적인 차이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단히 극적인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주소를 말할 때 주소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주소를 번지부터 하고 무슨 스트리트도 하고 무슨 시죠 그러죠. 동양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뭐 여기 무슨 이렇게 하죠. 그 차이가 서양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르고 동양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무수하게 세계 학회에 나갑니다고 워싱턴은 물론이고 런던, 파리, 부다페스트 심지어 온 데를 다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정신과 의사들하고 밤새도 디스커션을 했어요. 밤새도 또 심지어 동부까지 가. 그래서 서양사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됐어요? 기억납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게 머리가 아닙니다. 서양 사람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 개인의 주장입니다. 이건 따라요. 서양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결과 모든 서양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 잘났다 주의가 있어. 나 잘났다. 이 서양 사람들이 배에서 타고 태어나자마자 나 잘났다. 그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도 여러분 읽어봤는데 성경에 그래 써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습대로 너희를 만들어 가지고 내어 보내니 잘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서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났다고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과 달리 전부가 내가 잘났다. 이래서 서양 사람들은 좋은 말로 뭐라고 그러죠? 개인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인디비주얼리즘 말을 인디비주얼리즘인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제일 잘났다. 이어서 이제 뭐이 나오냐 하면 맛있는 음식은 누가 먼저 먹어야 되나? 네? 또 내가 먼저 먹어야 돼. 또 좋은 매력 있는 남자나 여자가 있을 때는 어쩌면 됩니까? 그래? 네? 또 내가 먼저 섹스.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것이 서양인의 DNA에 말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걸 내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21세기에 와가지고 나타나는 게 놀라운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입니다. 그럼 따라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입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수천 년간 투쟁해가지고 얻은 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게로 보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서양의 사상에서 온 것이라 간절히 할수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도 좋고 시장경제도 좋은데 시장경제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죠. 그렇지 않나요? 그 값을 누가 정합니까? 물건 만든 값을. 네? 값을 누가 정하나? 자기가 좋은 문화자를 만들어서 한다. 네? 네? 값을 한 사람이 정하나요? 모든 시장의 값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예?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따라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그 물건이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나갔는데 그 물건이 많지 않을 때는 값이 기대됩니다. 네? 값이 올라가겠죠. 그 물건이 막 흔하게 돌아다니면 값은 어떻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도 하고 자유시장적인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경제학의 거꾸로 네, 그래서 또 동시에 정치도 자유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예, 자유민주주의. 시간 관계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 없습니다만 15분 이거 15분이다. 15분이다. 그럼 다 되나요? 15분 더 해주세요. 15분 남았습니다. 예. 말이 좀 어쨌든 수영 사람과 세 번째는 수영 사람들은 개인주의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본능, 오해는 양심, 그 사이는 양자를 조종하는 이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본능, 양심, 이고. 누구나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본능이 있고, 양심이 있고, 또 네, 그런데 서양의 문명은 발달할수록 나중에 자유민주주의까지 좋았으나 이 중에 어디가 제일 나오게 되나? 어디가 제일 발달되겠나? 이거. 네? 네? 물건이 막 나오게 하면 조정 대입고 본능이 지금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간에 끝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 팍 지배합니다. 그 본능이 주로 나타나는 게 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욕망의 심볼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만 특히 한국은 내가 시간 관계로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해방 후 지금 45년에서 오늘까지 70년 됐어요. 그렇죠? 예. 70년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서양을 닮았습니다. 급속하게 서양을.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특히 남한은 70년간 세계 역사상 다른 어떤 나라도 흉내 못 내는 서양화를 해온 나라가
대한민국. 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 내가 아까 59년에 미국에 갔었다고 그랬죠. 그때 한국이 잘 살 때입니까? 못 살 때입니까? 못 살 때다. 우리가 외정 때도 그렇게 못 살 줄 알았는데 해방 후 또 특히 6.25 후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나라 그런 때이기 때문에 못 살 때.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또 겉으로는 내가 해군 장교고 또 그럴듯하게 보이고 해서 말을 못해도 전부 뒤로는 무시해. 코리아에서 왔다고. 코리아죠. 한국 소라. 그게 무슨 놈의 나라니까 꼭 하고. 왜냐면 못 산다. 그 심지어 어떤 자는 무시하길래 내가 가서 물었어. 나는 끝까지 확인하는 성질이 있어. 물었는데 왜 그래 코리아를 무시하게 하니까 EA부터는 다 나쁘다. EA부터는. EA부터는 왜 나쁘냐 했더니 그러면 그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다이아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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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레가 뭡니까? 설사. 설사. 설사인데 이해해요. 그다음 고노레야. 그다음 고노레야. 고노레야. 고노레가 뭡니까? 인질. 임질. 성변 임질. 그 나쁜 병이 임질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하는 거 임질. 이해부터는 다 나쁘다고 심지어 그런 모욕을 내가 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약한 자는 하니까. 그런데 그 후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60대인가 나왔죠. 62대. 5.16 했죠. 그 후에 근대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미국을 닮아가지고는 잘 살게 돼가지고 런던, 파리, 또 베르사유 온 데를 다니더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쫓아와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 전에하고 태도가 전혀 다르다. 아이고 그곳에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또 그 살려면 어떻게 사나. 별걸 다 묻는 걸 내가 봤어. 그건 왜 그래 무슨 왜 그래 모를까요? 네? 네? 또 한국이 잘 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일본말하고 구하시게레바 에라이지도는 나라의 이름은 남이 나를 갈세하면 잘 되는 아이죠. 잘 돼. 그러니까 한국이 잘 되고 나니까 모든 서양 사람들이 꼬리를 흔들고 막 오는데 하는 걸 내가 또 봤어요. 전부 다. 그러나 서양은 동양하고 달라서 뭐 이런데 오늘날 이제 물질이 너무 발달하고 특히 지난 400년 전부터 르네상스 이후에 미국의 산업 문명이 발달하고 서양 이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막수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뭘 만들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었어. 공산주의 이론도 내가 연구를 30년 했어. 공산주의는 망할 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막수의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자놈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누어 쓰자. 그게 막수주의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기분이 좋나요? 나보면? 좋습니다.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유럽도 파리 공연이 공산당이 많았어. 그러다 공산주의가 성공한 거는 언제 성공했나? 러시아. 네? 러시아.
1917년. 그러니까 1차 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대전인데, 그럼 세계 2차 대전 알죠? 네. 이제 이때 레닌이라는 놈은 책을 읽고 공산주의 하다가 형은 맞아 죽고, 자기는 스위스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마침 1917년 2차 대전, 1차 대전이 끝난 거예요. 돌아오다가 마침 후퇴하는 소련 군인들을, 러시아 군인들을 만나가지고 선동을 했어요. 너가 돌아가도 먹을 게 있나, 집이 있나, 밭이 있나. 그런 병사들이 오거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일어난 게 소련 공산당 레닌 혁명입니다. 1917년. 레닌 여대에서 아주 자세히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이걸 해보니까 남들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쓰는 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 귀족들 거, 왕들 거 다 빼앗아 가지고 나눠 써. 그 다음 보니까 모두 일을 안 해. 사람들. 왜 일을 안 합니까? 네? 일을 해줘. 빼앗아 가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스탈린 때부터 일을 안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라갔어요. 저 생산량이. 그러다가 차차 내려오고. 그래서 스탈린이 보니까 일을 안 하거든. 그래서 스탈린이 내가 볼 때는 파라노이아 정신병자인데,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은 모조리 깨워가지고 일터로 나가고, 안 나가려는 놈은 죽여버리고, 또 어떤 거는 시베리아로 보내고 해서 스탈린 집권 동안에 1000만 명을 죽였어. 그게 공산주의다. 그 스탈린 만렵이 언제냐? 언제입니까? 네? 1945년. 1945년 알죠? 예. 1945년에 미국하고 스탈린하고는 가까웠나요? 멀었나요? 가까웠어요. 가까웠어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는데, 일본 놈들이 보통 귀독한 놈들이 아니라. 왜냐? 오키나와도 그렇고 유황도 점령을 해도 나중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탄환이 하나도 없어. 그럼 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요. 네? 어떻게? 손 들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 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안 들어요. 산에 가가지고 죽창을 만들어서 미군을 막 찔렀어.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일본 점령, 본토 점령하는 데는 미군이 얼마나 죽을지 모른다 하는 게 그때 루스벨트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마침 원자탄을 만들었습니다. 원자탄. 근데 만들었지만 이렇게 수만 명이 죽는 탄을 어떻게 우리 기독교 국가가 쓸 수 있나? 안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탈린한테 루스벨트가 계속 얘기했어. 스탈린이 어디 갔나? 스탈린이 어디 있죠? 자리가 내려오고 제발 내려오면 일본 놈들이 손들 거 아니냐. 그럼 보통 좀 내려와야 돼. 그 스탈린은 파라노이아 정신병이 있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구두 닦이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남을 절대 믿지 않고 남의 거는 내 걸로 빼앗고 싶은 이 스타일. 파라노이아 무슨 말씀입니까? 파라노이아 망상증. 망상증. 네, 그래서 스탈린 루스벨트 보고 아이 각하, 제가 각하 말을 듣는 게 당연히 옳죠. 그러나 내가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없으니까 100대만 보려고
루스벨트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러면 내려와야 됩니까? 네? 내려와야 되죠. 안 내려와. 이 팔로야에 있습니다. 그 내려오고 안, 왜 안 내려오냐고. 이번엔 탱크를 100대 또 100대 줬어. 그러면 내려와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까?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냐 하니까 이번에는 소울 포가 포가 뭐지? 그 백무만 돌라. 그런 장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스벨트는 뭐 화가 나서 죽어버리고 트루맨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1945년 8월 6일 날 어떻게 했나?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탄 한 번 때렸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손을 안 들기 때문에 나가사키.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한 번 때렸어요. 두 방 맞고는 일본이 손을 들었죠. 언제 들었나? 8월 15일 날. 손 던지면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탈린 놈이 안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8월 6일 날 원자탄을 때리더니 이 약삭빠른 스탈린은 이제 일본은 끝났다. 여기서 계산하는 데는 바로 노래하는 기식이니까. 바로 내려온 게 8월 8일 날. 스탈린 군대가 만주로 해소받고 한쪽은 청진으로 상륙했다. 8월 9일 날. 여러분 다 알죠? 네. 내 말 다 이해하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 있으면 또 고마운데 이놈들이 막 기어 내려왔어. 8월 15일 날 일본이 손이 들었어. 들었으면 있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또 내려오고 있었어. 더. 일주일만 더 있으면 부산까지 공사가 됐어. 그 공사가 됐는데 그때 마치 오키나와에 있던 하치라는 그 중장이 스탈린한테 정보를 쳤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 그것을 멈춰라. 그때는 미국 말을 절대 들을 때니까 멈춘 게 어딥니까? 3발선. 이게 3발선이니까. 3발선아 가거라 하는 3발선. 그때 웨이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했던들 일주일만 더 지나면 부산까지 공사합니다. 그런데 그 멈춘기 383이라는 걸 내가 그때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때 마적단을 따라다니다가 일본군에 쫓겨가지고 시베리아로 넘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김성주. 김일성. 김일성이는 스탈린은 말을 듣고 이 청진에 상륙했어요. 그리고 청진 알죠? 청진. 청진에 상륙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김일성이는 공부를 별로 아는 사람이고 만주에 영군 종합교를 하는데 3학년 중퇴하다가 맞았다는 때문에 스탈린 말을 전적으로 듣고 있을 때인데 스탈린이 볼 때는 훌륭하고 애국자가 자기 밑에 있어야 되나요? 뭣도 모르고 말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만 잘 듣는 사람. 말만 잘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훌륭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김일성이를 선택해가지고 북한의 지도자로 만들게 오늘날 70년간 두고 남북한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남한은 그때 미군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공산주의 선정이 서울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내가 살던 경남 거창마에도, 경남 거창마에 들어봤나요? 네. 네. 내가 그때는 중학교 학생이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벨기에 했어요. 했네. 그 나라가 완전히 시끄러울 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게 1945년 어디입니까? 8월 15일이 아니라, 네? 8월 47년. 네. 저 45년이 아니라 48년 8월 15일 3년 후에 나라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여러분 볼 때 나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동양과 서양은 내가 연구해 보니까 딴판으로 달라. 다른데 이 박사가 나를 서양의 자유주의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뭐 도로를 하나 닦으려 해도 그렇고 전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자유 그러시거든. 그래서 나중에 자유 때문에 망해가지고 하야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장면 정권 때 우리나라가 혼란이 다시 와서 공사가 되고 할 때 또 박정희가 와서 5.16 군사혁명을 해가지고 근대화를 했고, 그래서 근대화를 하는 동안에 민주화를 방해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박정희도 사망하게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은 엄격히 말하면 조선 왕조 말엽에 서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서양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물건도 만들어내고 총도 만들어내고 대포도 만들어내고 군함도 만들어내서 인도네시아, 남미 다 침범해두고 일본도 왔고 하다는 걸 조선 왕조는 까맣게 모르고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하고 있다가 나라가 망했죠. 나중에 일본에 망했고, 나중에 동학난이 났죠. 그가 일본에 망했는데, 그 후에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또 박정희 장군이 부자가 되게 해놨는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 갑자기 서양 사람을 닮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급격한 서양화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전부 서양을 닮은 것까지는 좋은데 뭘 닮았느냐? 개인주의 중에도 내가 잘났다. 내 것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면은 나라는 망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걸 닮아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새벽부터 뛰고 책을 번역하고 의과대학을 나오고 또 정신과 의사가 되고 정신분석 의사가 되고 오늘날까지 환자도 보고 또 서울대학에 또 박사학위도 하고 이래 해오는 동안에 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나 그걸 다 연구해본 결과 이 정신병의 원인이 가정에서 온다는 걸 내가 가정,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가정법원이라는 게 여러분 가정법원 있죠? 네. 1960
65년에 만들어졌는데 내가 66년에 대법원 2급 공무원으로 가정법원에 공무원을 하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가정법원에 2년 있다가 그만둘라 하니까 저 대법원장님이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붙잡히 가지고 45년간 가정법원에 한국인들이 이혼하러 오는 케이스들을 수천 명을 봤어요. 그야말로 66년 동안에 내는 이혼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자 한 3건. 그러니까 판사들하고 농담이나 하다가 퇴근하려 하니까 이 월급을 받기가 미안해. 나는 그때 조건을 달아가지고 개업을 강화문에 하면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또 일도 안 하고 돈이 나오는 것에서 할 소리 나입니다. 방안은 내가 띄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수리를 주고 지도세.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998년부터 민주화가 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증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세계 최대 이혼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또 가정의 애들은 어떻게 되냐? 대개 그 다음 주에 부득이 와요. 저 가정법원. 뭐 도둑질을 했다, 집을 나갔다, 또 남을 찔렀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전부 아까 말하는 본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만 잘났다. 자기 그 체련된 모두 도사들이고 나라는 망하든 말든 국가는 망하든 말든 또 민주주의 정치는 되든 말든 매일 싸우는데 대표적으로 싸우는 데가 국회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내가 만약에 권력을 잡는다면 모조리 붙잡아가지고 똥물이죠. 그렇게 하면 이걸 씻고 해라. 그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가정은 한국은 남북 간이 갈려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경제적으로 발달했는데 정신의 병이 집집마다 다 와 있어. 그래서 나도 지하철을 타고 남한산성이나 도봉산이나 온 데 다니보면은 그 탄 사람 중에 상당수가 미쳐 있어. 예, 맞습니다. 막 어떤 사람 발을 잡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머리를 벽에다 또 어떤 할머니는 그리고 볼 때가 아닌데 그 카카오 있죠. 카카오 핸드폰 좀 심하게 말하면 다 미쳐가고 내 자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83세가 됐는데 그래 보니까 네, 70세.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괜히만 했는데 돈을 벌려고 보는 게 아니라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다 잘돼가지고 영국도 보내고 영국 다 잘돼 있고 근데 죽으려 하니까 죽기를 못하겠어. 이대로 갔다가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아까 시간 관계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정신분석에 동양 정신을 합쳤다고 했죠. 그래서 치료 광고를 만들어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는 내가 환자들을 보니까 나한테 오는 지금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10년 치료받은 사람, 8년 받은 사람 많이 있는데 나한테 오면 다 났어요. 다 났어요.
동양 정신을 동양 정신이 뭐냐? 내가 50년간 연구해 보니까 동양 정신은 서양과 달리 나는 귀한 거는 하늘이고 조상이고 부모고 그래서 하늘을 숭상하고 조상님들을 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좋은 인연을 업을 남기고 죽겠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다 해가지고 사는 게 동양사 결론적으로 자꾸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서양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한계에 왔어요. 네. 어제 그저께 죽은 영국의 국회의원 여자 하나 죽었죠. 네. 왜 죽지 않습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느냐 말느냐 가지고 죽었는데 영국에는 지금 요새 사탕도 안 나오고 어렵고 그래 지금 탈퇴를 하려는 파들이 많이 탈퇴를 하면 세계가 망합니다. 그걸 방지하다가 여자가 맞아주고 미국에는 또 트럼프랑 가버리죠. 이상한 사람이 나왔죠. 그런데 나는 처음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미국에 감히 나오느냐 이게 정족을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트럼프 정제고 다시 말하면 서양화가 욕망화, 개인주의화 이대로 가면은 전 세계도 망하고 말하는데 마치 우리의 동양 사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개발해가지고 서양 사상이 합치면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나는 보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손을 잡고 빨리 통일도 빨리 해야 되고 통일을 하게 되면은 저 위에 몽골이 티베트이 다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일본 우리 밑으로 들어옵니다. 21세기는 통일된 코리아와 미국이 손을 잡고 가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동양의 그런 겸손한 정신, 헌신하는 정신, 나 잘났다가 아니라 은혜를 갚고 나는 세상을 떠나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이 고생한 게 내가 볼 때는 귀한 일이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인연과 이걸 통해 가지고 통일된 조국과 해서 우리하고 맺은 인연들을 더 잘되게 하고 세계를 더 잘되게 하고 이 지구를 떠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 다시 검색. 준비됐죠? 예, 하나, 둘, 셋, 김치.